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박준수, 이대웅입니다. 유속 측정은 국가하청 기본 계획을 세우는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측정이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측정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휴대용 ADV, 플로어 트래커 제품을 이용한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트래커는 미국 손텍사에서 개발한 유속계죠. 도서법 측정에 특화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USGS를 기준으로 하며 속도는 이동하는 목표물로부터의 오는 음향의 높이 변화를 측정해 결정하고 각 수신기의 주파수의 변화, 즉 도플러 변이를 측정해 결정합니다. 바로 이게 플로어 트래커입니다. 측정 기준을 볼까요? 사용 범위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측선수, 측점수는 회전식 유속계와 같습니다. 측정 시간은 최소 40초에서 60초 이상을 측정해야 하며 흐름 각도 이상치, 구간 유량비, 품질 등급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현장에서 맨 먼저 할 일은 측정 지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ADCP뿐만 아니라 모든 유량 측정 방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요. 측정 단면의 적절한 선택만으로도 유량 측정에 관여하는 많은 오차를 줄여 측정 성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측정 지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최적의 단면을 선정하는데요. 되도록 동일한 단면에서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측정 성과의 비교와 품질 관리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선 구간에 위치한 지점으로서 유선이 평행한 지점, 유속이 0.15m/s 이상인 지점, 하상의 형태가 균일한 지점, 흐름 교란을 일으키거나 수생식물이 밀집하지 않는 지점, 와류, 정체 수역, 난류 등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 측정 단면이 관측소와 가깝고 측정 단면과 관측소 사이에 지류 유입이 없는 지점, 그리고 측정 단면과 관측소는 사이에서 수위가 급격하게 변할 때 저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을 위해 측정에 적합한 복장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저희가 복장을 이제 다 갈아입었습니다. 다 입었으면 혹시 미비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복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플로어 트래커를 세팅하면서 장비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신기와 온도 센서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프로브를 확인하고 프로브 케이블도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프로브 어댑터 브라켓을 확인하고 휴대용 컨트롤러도 배터리암이 부식되지는 않았는지 오링은 있는지 확인합니다. LCD 화면의 출력, 키패드의 눌림, 외부 전원과 통신의 커넥터, 도서봉의 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이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플로어 트래커 측정에 사용되는 탑 웨딩 로드, 즉 도서봉과 고정용 브라켓이 있는데요. 프로브는 도서봉과 가까운 부분에서 유속이 측정되도록 브라켓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프로브 케이블은 전기 노이즈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취급하고 사용 시에도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장비 조립이 끝나면 센서와 컨트롤러도 조립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시스템을 설정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플로어 트래커 시스템 설정은 기본 세팅인 파라메터 세팅이 있습니다. 메인 메뉴 1번 셋업 파라메터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 창이 뜨는데 순서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플로어 트래커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단위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식 미터와 미국식 피트는 차이가 많겠죠? 유닛에서 측정되는 데이터의 단위를 미터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에버리지 타임, 즉 측정 시간을 설정하는데요. 단위는 초를 기준으로 10에서 1000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목적에 따라 유량 측정, 디스차지 모드와 유속 측정, 제너럴 모드를 선택합니다. QC 세팅에서 데이터 정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디스차지 세팅에서 유량 계산 방법을 설정합니다. 세레니티 측정 지점의 염도를 설정하고 음파 속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끝으로 사용 언어를 설정합니다. 아쉽게도 한글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가 낫겠죠? 하지만 새로 나온 플로트래커 2에서는 한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얘기겠죠? 파라미터 설정이 끝나면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 2번을 선택합니다. 플로트래커 번호키 사용법과 순서에 대한 것인데요. 역시 순서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먼저 뷰 데이터 파일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레코더 스태투스에서는 메모리의 잔량과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포맷 레코더는 말 그대로 메모리를 지우는 것이고 템퍼러처 데이터에서는 수온 측정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로우 벨로시티 데이터에서는 측정 전 유속과 SNR 값을 확인합니다. 오토 QC 테스트에서 측정 전 QC 테스트를 확인하고 CO 컴피그에서는 시리얼 넘버를 비롯해 프로브 타입,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시스템 클락에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배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AA 사이즈를 사용하고 잔량은 시스템 펑션 메뉴에서 5번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 잔량이 6V 이하인 경우엔 신호 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어서 디스차지 모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디스차지 모드로 측정 시작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메인 메뉴에서 스타트 데이터 런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네임을 선택한 뒤 파일명을 입력하고 Accept Name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사이트는 지점명, 오퍼레이터는 측정자를 말합니다. QC 테스트는 플로 트래커를 측정하기 전 플로 트래커의 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번을 누르면 테스트를 시작하고 2번을 누르면 테스트를 생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1번을 누르면 20개의 핑에 대한 QC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QC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결과가 이상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만약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시작점의 정보를 입력해 측정 시작점을 확인합니다. 셋 로케이션 키로 시작 측선의 위치를, 셋 뎁스 키로 시작 측선의 수심을 입력합니다. 코렉트 팩터 키로 필요한 팩터 값을 입력하고 레프트 엣지, 라이트 엣지 키로 시작 측선을 설정한 뒤 넥스트 스테이션으로 키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 트래커 시스템 테스트와 함께 첫 측선을 입력합니다. 야장 작성 방법입니다. 원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유량 측정 성과 야장을 작성하는데요. 1번 부분에는 측정에 사용한 유속계의 번호와 장비의 종류, 측정자,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2번 부분에는 각 지점에 부여되어 있는 지점 코드와 하천명, 지점명, 측정 위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3번 부분에는 측정일과 당일 날씨 정보, 측정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측정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기준 수위표 수위와 계기 수위를 기록합니다. 4번 부분에는 개인 안전 보호구와 안전 장비에 대한 내용, 측정 장비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5번 부분에는 실제 측정자와 유속계 정보를 기록합니다. 6번 부분에는 측정 시작 위치와 측정 장비별 측정 내용을, 7번 부분에는 측정 시각 위치와 누가거리, 측정 수심, 측정 유속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8번 부분에는 측정 기준 준수 여부, 9번 부분에는 측정 유량과 환산 유량과의 편차율, 10번 부분에는 측정상의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11번 부분에는 야장 기록자와 확인자가 서명을 합니다.
시스템 설정까지 마치고 이제 곧 측정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태그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태그라인은 양안 경계의 식생과 같이 측정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미리 제거한 뒤 하천 흐름 방향의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작 수위와 종료 수위를 확인하는데 측정 시작과 종료 시 수위를 관측해 야장에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수평계를 이용해 센서가 흐름 방향에 정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자,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 측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측선에 설치한 뒤 매저키를 눌러 측정을 시작합니다. 수심에 따라 센서를 세팅하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첫 측선 거리의 수심과 첫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심이 1m 이상일 경우 3점법으로 측정을 실시합니다. 만약 측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측정합니다. 스테이션 측정이 끝나면 넥스트 스테이션 키를 누른 뒤에 다음 측선으로 이동합니다. 측정이 완료된 스테이션 간에는 넥스트 프리뷰 스테이션 키를 측정된 데이터들을 확인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엔드 섹션을 선택하고 메시지 확인 후 엔드 섹션을 한 번 더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했던 측선이 표시되는데 이상 측선을 확인해 엔터를 입력하면 한계값을 초과한 측선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측정치에 대한 QC 관리 메뉴를 확인해 엔터를 입력하고 종료 위치를 확인한 뒤 칼큘레이션 디스차지를 선택합니다. 칼큘레이션 디스차지 키를 이용하면 측정된 스테이션 총 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디스차지 모드 유량 계산을 완료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백업 후 마무리하고 장비는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브와 온도 센서에 묻은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터리함의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특히 전원과 통신 연결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 접점 세정제를 사용해 닦아야 합니다. 정비를 마치고 나면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휴대용 ADV, 플로어 트래커 장비를 이용한 유속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플로어 트래커를 이용한 여러분의 수자원 조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자원 조사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